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CNBC가 그 우리나라의 시총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5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네. 보도를 했는데 비교해서 대만의 TSMC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의 TSMC 역시 대만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라는 것을 동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자들이 쓰기엔 딱 정확한 어떤 그 제목에 딱 떨어지는 수치인데 이 수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수치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러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 여러 국가들 동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보도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고라는 키워드입니다.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덕분에 이게 코스피가 올라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상정벽해. 우리가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그 계엄의 어떤 그 탄핵 여파, 대선 어떤 치를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2,500에서 뭐 2,600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8,000피를 갖다가 돌파할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결국 상상도 못할 일을 누가 만들었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판가가 올라가면서 천문학적 영업이익,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300조가 넘을 것으로 여겨지고 SK하이닉스가 250조 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수가 엄청나게 또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발판을 말미암아서 주가가 이제 점프를 했는데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 TSMC도 똑같이 그 반도체 영업,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AI 혁명을 말미암아서 TSMC도 엄청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엄청난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두 회사 갖고 있는 한국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42%, TSMC는 40%를 갖다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TSMC는 하나의 종목이 대만 가까운 지수 차지하면서 40% 넘었다는 것이고 하나가 너무 약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두 회사가 40%를 넘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 지금 뭐 반도체 기업들 없었으면은 어땠나 싶어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이걸 갖다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삼성그룹에 입사하면은 그걸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뭘 보여주냐면 83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병철 회장이 주위에서 심지어 일본까지 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이 반도체 진출을 망한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거기서 흔들려가지고 야 이거 해도 되냐 해도 되지 않냐 해가지고 본인이 도쿄에 넘어가서 본인이 일본어를 잘하시니까 도쿄에 있는 많은 지인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하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한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를 맡고 있던 홍진기,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장인이시죠. 홍진기 이제 회장이 전화를 해서 반드시 삼성은 반도체 할 것이니까 중앙일보에서 여기에 대해 준비를 해다오. 만약에 여기서 이제는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한다면 내가 반드시 잘라버리면서까지 반도체 하겠다. 이게 도쿄선언입니다. 도쿄선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겠니까? 집값은 오르고 경제 성장은 더디고 만약에 반도체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폭망할 여겨지는데 그 정도로 도쿄선이 대해 중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폭망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 않나 아침부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떨어진다면 그 이유는 사실 시장이 올라가면 너무 좋고 저희도 힘이 나긴 하는데 이게 혹시라도 늘 리스크는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는 리스크라는 게 있는 건데 혹시라도 시장이 떨어진다면은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공정이 한 10,000개쯤 됩니다. 10,000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원료랑 필요한 공정에서는 우리가 다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공정에서 우리가 당연히 의존을 해야 되고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특별히 원자재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가 단일 회사에서만 넘어오는데 이 회사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악화되면서 7가지 원료를 갖다 갑자기 수출을 갖다가 막아버렸죠. 우리나라로 들어온 걸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난리가 났었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공급망에서 심도 있게 하나의 회사에만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복수로 이제 공급망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위기를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CNBC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TSMC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공급망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반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 뭐 CNBC에서는 어떻게 논평을 했습니까? 예. 이 보완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이 덴마크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기업이 노보노디스크.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
비만약. 체중 감량제를 말면서 덴마크 전체 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 차지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경쟁자도 생기고 최근에 임상에서 뭔가 생각보다 잘 안 풀리니까 노보노디스크가 추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 증시가 전체 추락을 했고 또 하나의 종목이 엄청난 증시를 이끌어간 또 다른 국가가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람코. 사우디아라비아 증시가 있어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대표 중에서 아람코가 있죠. 아람코가 차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람코가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이란 전쟁을 말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은 왜냐면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아람코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 후유증을 갖다가 CNBC가 제시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반도체 올라간다? 영원하진 않죠. 근데 영원하지 않은 맥락에서 우리가 미리 진부해야 돼요. 결국 반도체 말고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그 K-팝 그 K컬처 같은 것도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역시 우리가 다각도로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으면 어느 날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순간 생기는 어떤 지금은 엄청난 그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꺾이는 순간 우리가 또 한 번의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정책 당국자들이 주도 면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또 쓴소리 듣고 왔습니다.